프로그램은 고발뉴스 후원에 힘입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쭉 뒤에 계신 분들 오세요. 괜찮습니다. 가급적 뒤에 오실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앞과 양쪽으로 좀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현 청년 세대야말로 최초로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세대란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통의 지적 능력과 보통의 성실도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직장 가지고, 즉 일자리 가지고, 집 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사회입니다. 아주 고도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고도에 익숙한 것들, 각종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결혼, 그다음에 집 등등을 누릴 수 있다? 이건 정상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비정상사회가 왔다. 그런데 이 비정상사회의 가장 그 고통을 담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한 10년간.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아파라. 라는 해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아파해라. 두 번째 방식은 또 하나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해라. 라는 또 하나의 해결 방침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눈높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라는 방침이 나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번째 해결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해외로 가라. 중동으로 가라. 한국을 텅텅 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네 가지 모두가 청년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고 저는 청년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은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청년의 고통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고통을 내가 대신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저 정도의 50대의 사람은 이미 청년과 비교해서는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 가지고 직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은 문제란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은 오늘의 주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저같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이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나름 애를 씁니다. 애쓰고 제가 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노력을 하지만 당사자가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고통의 당사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투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알바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 잘릴까 봐 투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라, 정당에 참여하라. 그것도 쉬운 얘기입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하고 정당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조로 훈계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각종의 멘토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 아픈 것은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싶은 건 요구를 하십시오. 이 30, 40대 청년들 대거 한국 정치판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혁신위 활동하는 과정에 더민주 혁신위 활동하는 과정에도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당원 단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발언을 하고 요구를 할 때만 그것은 올 것입니다. 또 낙관적인 얘기 안 하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희망 주는 얘기 안 하려고 왔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논쟁도 하고 싸우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선배들께서 나를 대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라고 요구하십시오. 순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서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저도 우리 조국 교수님처럼 경향신문을 봤는데 청알못? 경향신문 보니까 청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청알못이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청년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조국 교수나 저나 대학 다닐 때가 비슷해서 저희가 민주운동한다고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만 취직 걱정 안 하고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데모 열심히 하고도 졸업할 때 되면 취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취직 걱정이 없으니까 여한없이 학생운동했던 그런 게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청년 문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청년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 문제는 예를 들면 청년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거든요. 청년이 받는 고통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청년 문제는 곧 모든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자본이나 기업 측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려고 하면 약한 고리부터 이렇게 뺏어야 되잖아요.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딜까? 그럼 노인 아니면 청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이러면서 자본이 이 성장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보장받던 시대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기존에 주었던 몫에서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겨가는 걸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사회가 생산하는 게 100개가 있다고 치면 그동안은 100개가 150개 되고 200개 되면 늘어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기업이나 자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는데 이게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노동과 자본이 50대 50으로 나눴던 거를 50대 60대 4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요 40만 갖고 나누세요 이렇게 이쪽 몫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40개를 주어져 있다. 노동 쪽에. 그랬을 때 약자에게 40개가 주어졌다 그랬을 때 요 40개를 기성세대와 내가 노인과 내가 얼마나 몇 대 비율로 나눌 거냐를 고민하시는 게 본령이 아니라 원래 40개만 받았던 게 부당하다. 50개, 60개를 내놔라. 이게 본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약자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전체 특히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몫을 더 늘리는 싸움이 기본 본령이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세대 간의 갈등에서 부당한 게 있다 그러면 교정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보다 큰 틀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청년 문제만 이렇게 도드라지게 부각시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노동법법 개혁을 하면서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임금을 조금 줄여서 자식 취직시키자 이런 논리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세대 갈등으로 비춰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노노 갈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본이나 기업이 양보하지 않고 니네들끼리 공목에서 나누라 그러면 노노 갈등이 되는 거니까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놓을 건 없어. 너네들끼리 알아서 나눠 먹으라는 걸로 프레임이 함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의 지평을 좀 넓혀서 이거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고 보통 사람의 문제다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청년의 몫을 얼마나 더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필요하지만 더 크게 우리 사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큰 틀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전제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정치학자가 이렇게 쭉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정치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결국 자기 몫을 찾아가는 합의된 룰이잖아요. 그 정치라는 룰 안에서 자기 몫을 합법적으로 쟁취하는 싸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란 말이에요. 그게 민주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정치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은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샤츠 슈나이더라는 아주 이름이 좀 어려운 정치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정치의 심장, 하트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크게 보면 그것이 직접 행동이든 간접 행동이든 간에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치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촛불 들고 나가는 거나 데모하는 거나 또는 여타의 모든 행위들이 크게 보면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정치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는 부득불한 겁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보도블록 깨고 나가서 기성질서를 보도블록 짱돌 던져가지고 깰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그걸 깼거든요. 6월 항쟁이라는 건 그런 거 있습니다. 보도블록 깨서 짱돌 들고 나가서 짱돌로 기성질서를 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용인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치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몫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전략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오르면 당연히 외쳐야 되고 주장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좀 불편해해요. 운동적 방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외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외치고 결과에 상관없이 외치는 그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문법은 뭐냐면, 정치 문법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입니다. 운동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외치는 게 운동이라고 한다면 정치는 어쨌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메저리티, 다수를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때로 타협해야 되고 타협할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정치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그냥 뭐 폭주기관차처럼 무조건 밀고 나가거나 무조건 목소리 크게 외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진보가 최소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진보라고 하면 또는 정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이고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좋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성패는 하늘에 맡긴다. 이거는 전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전 객관적으로 보면 이쪽 보지 마세요. 이쪽 이제 야권 정치 세력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보세요. 지금 일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외교가 뭐 제대로 되길 합니까? 뭐 경제가 제대로 되길 합니까? 뭐 남북관계가 풀리길 합니까? 내세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 입각해서 보면 여권이 참패하는 게 맞거든요. 그 몰락을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응?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희한하게도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볼 때 똑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서 주체적 역량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주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조건 속에나 절절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질 수 있다는 게 정치의 영역이고 선거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야권을 어떻게 하면 강한 세력, 대의 없이 이기는 데만 혈안된 세력이 아니라 그 대의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이겨서 그 권력으로 세상을 좀 바꿔볼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상당 기간 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정당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한테 쿼터를 줘서 국회의원 몇 개나 주라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더 좋은 거는 이 정당을 청년 친화적인 정당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일 겁니다. 청년 정당을 바꿔내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을 잘 활용하시고 정당이 튼실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선 나라일수록 복지국가합니다. 복지국가한 나라는 정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한 개인의 유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근본적으로 좋은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의 문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레미제라블 보면 이 짱돌로 세상 바꾸는 게 막 보이잖아요. 지금의 짱돌 뭐예요? 투표용지가 짱돌이에요. 유명한 정치학자 그런 얘기예요. 페이퍼 스톤이라고 그랬습니다. 투표용지가 종이 짱돌이라는 얘기예요. 이 종이 짱돌만 잘 던지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청년 문제를 풀어내고 청년 당당이라는 이런 기획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처럼 사실상 잘 모르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잘 못 느끼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이게 전체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환시켜낼 수 있을까, 진화시켜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때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간에 승부가 잘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또 그렇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게 정치 방법인데, 정치를 잘 활용하시라. 정치에서 이기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이기는 그림을 그리려면 전략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주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같이 한번 여러분이나 저나 손잡고 세상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발뉴스 후원에 힘입어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고 있습니다.